정말 괜찮은 걸까? 지우는 원래 작은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아이였어요. 누군가는 그런 지우를 보고 예민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쓸데없이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지나치는 것을 자기가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뿐이라고 여겼어요. 복도 끝 창문이 덜 닫혀 바람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운동장 철봉 아래 며칠째 놓여있는 파란 장갑 한 짝,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미끄러운 현관 앞 회색 타일,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슬금슬금 발을 앞으로 내미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지우의 눈에는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도 지우는 또 하나의 작은 이상함을 보게 되었어요. 지우 옆에는 늘 민호가 있었어요. 민호는 지우와 정반대인 아이였어요. 지우가 어떤 장면에 걸음을 멈추면 민호는 왜 하고 물었고 지우가 이상하지 않아 하고 말하면 민호는 글쎄하며 웃는 편이었어요. 민호는 대부분의 일을 괜찮아로 넘기는 아이였어요. 그게 꼭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보는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우가 무엇인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민호는 늘 비슷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또 시작이네. 그 말은 장난 같기도 했고 익숙한 인사 같기도 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 지우는 골목 끝에서 자전거 한 대가 휙 튀어나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회색 가방을 맨 학생 하나가 자전거를 꽤 빠른 속도로 몰고 있었어요. 운동화 끈 한쪽은 풀려 바람에 팔랑거렸고 골목 끝은 바로 큰 길과 이어지는 위험한 자리였어요. 학교로 가는 길, 지우는 골목 끝에서 자전거 한 대가 휙 튀어나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회색 가방을 맨 학생 하나가 자전거를 꽤 빠른 속도로 몰고 있었어요. 운동화 끈 한쪽은 풀려 바람에 팔랑거렸고 골목 끝은 바로 큰 길과 이어지는 위험한 자리였어요.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곧 한 가지를 알아차렸어요. 그 아이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골목에서 큰 길로 나가는 순간에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어요. 지우 입에서 짧은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자전거가 지나간 직후 큰 길에서 흰 승용차 한 대가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한 박자만 어긋났어도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골목은 다시 금세 조용해졌어요. 차는 지나가고 자전거도 멀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아침 풍경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기서 안 줄이면 위험한데.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안 부딪혔잖아. 지우는 그 말에 쉽게 대꾸하지 못했어요. 정말 안 부딪히면 괜찮은 걸까요? 민호는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했지만 지우는 아침 장면을 계속 마음에 담고 학교로 갔어요. 아직 아무 일 없잖아. 민호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이상하게 지우 귀에 오래 남았어요. 지우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을 느꼈어요. 정말 큰 사고는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방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직 답은 없었지만 질문은 지우 마음속에 조용히 남았어요. 1교시가 끝난 뒤 지우는 창가에 기대어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운동장 끝을 지나고 정류장 지붕 위에는 벚꽃잎 몇 장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초록 버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쉬는 시간 떠들고 웃고 장난쳤지만 지우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어쩐지 오늘은 작은 장면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파란 모자를 쓴 학생 하나가 앞으로 성큼 나갔어요. 아직 버스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닌데 발끝은 노란 선 가까이 나가 있었어요.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아직 안 섰는데.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 학생은 내리는 사람보다 먼저 타려다 어깨를 부딪힐 뻔했어요. 내리던 아저씨가 몸을 겨우 비켜 지나가고 학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버스에 올랐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 그냥 지나갔어요. 교실 안에서는 카드게임 이야기, 급식 이야기, 숙제 이야기가 오갔어요. 방금 창밖에서 있었던 아슬아슬한 장면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우만 혼자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아침에 자전거, 방금 본 정류장의 학생들 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위험은 정말 위험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반복돼서 다들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 견학을 다녀온 다른 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버스가 아직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통로에 서 있던 아이 둘이 문 쪽으로 몰리며 몸을 돌렸어요. 한 아이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웃으면서 걸어가다 크게 휘청였어요. 잠깐만 더 균형을 잃었으면 넘어졌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옆 친구가 붙잡아 주었고 그 아이는 다시 웃었어요. 마치 장난 하나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교실 안에서 그 장면을 보는 지우는 숨을 잠시 멈추었어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의 하루는 같은 일이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수업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지우 머릿속에는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자전거, 정류장으로 먼저 나간 발,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놓친 손 모두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순간인데 이상하게 하나의 기분으로 이어졌어요. 지우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할까?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마치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정체를 지우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호는 지우를 안전대장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어요. 지우는 같이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호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서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웃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했어요. 그 불안은 뚜렷한 모양이 없어서 더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기엔 근거가 없고 아무 일도 없다고 넘기기엔 마음이 자꾸 붙잡혔어요. 지우와 민호는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렀다가 공책을 사고 나왔어요. 문구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인도 가장자리를 스치듯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무심코 우아하고 말했지만 지우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킥보드 위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앞 사람은 핸들을 잡고 있었고 뒷사람은 허리를 꼭 붙든 채 웃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신나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지우 눈에는 불안함이 먼저 들어왔어요. 전동 킥보드는 사람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갔어요. 바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 가방을 끌어안고 한 발 물러설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번에는 민호도 조금 진지한 얼굴이 되었어요. 조금 빠르긴 하다. 하지만 결국 민호는 다시 익숙한 말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아직 아무 일은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말들이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하나씩 떨어져 쌓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괜찮겠지? 아직은? 이 정도쯤은요? 학교 앞 골목, 정류장, 버스 안, 문구점 앞 장소는 달랐지만 들려오는 말은 비슷했어요. 안 부딪혔잖아. 넘어지지 않았잖아. 아직 아무 일 없잖아. 지우는 그 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오늘 하루를 묻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실의 끝이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함께 들었어요. 아직 눈앞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우는 왠지 오늘의 장면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지우와 민호가 학교 앞 큰 길 모퉁이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다시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정류장으로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고 몇몇 학생이 서 있었어요. 평범한 하굣길 풍경이었어요. 늘 보던 자리, 늘 보던 버스, 늘 보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우는 이상하게 걸음을 늦췄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기 속에 얇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쌓여온 작은 불안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던 학생 한 명이 기다리지 못하고 앞으로 한 걸음 먼저 나갔어요. 버스는 아직 다 멈추지 않았고 학생의 발은 노란 선 가까이에 있었어요. 정말 사소한 움직임이었어요. 조금 서두른 것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 한 걸음이 왠지 크게 보였어요. 민호도 이번엔 웃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잠깐 숨을 죽였어요.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지우는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회색 가방, 헬멧 없는 머리. 아침에 봤던 바로 그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는 여전히 빨랐고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어요. 지우의 입에서 짧고 급한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도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조금 전 문구점 앞을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전동 킥보드였어요.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고 여전히 속도는 빨랐어요.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며 길은 좁아졌고 앞으로 나간 학생은 뒤로 물러서려 했고 골목에서 나온 자전거는 급히 방향을 틀어야 했고 PM은 속도를 줄일 틈이 없었어요. 버스, 자전거, PM, 학생들의 움직임이 한순간에 한자리에 겹쳐졌어요. 지우는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오늘 하루 내내 보았던 장면들이 서로 다른 장면이 아니라 모두 이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다음은 너무 빨라서 나중에야 하나씩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버스를 타려던 학생이 뒤로 물러나다 발이 꼬여 주저앉는 순간, 자전거 바퀴가 급히 방향을 틀며 뒤틀리는 순간, 전동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크게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지퍼가 열리며 책과 필통이 쏟아지는 순간, 버스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지고 정류장 근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쉬는 순간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누구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조금만 더 빨랐어도, 조금만 더 늦었어도,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정말 큰 사고가 났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제야 아직 아무 일 없잖아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드러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와 민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습관을 돌아보았어요. 헬멧이 귀찮았던 적, 버스를 빨리 타려고 앞으로 다가갔던 적,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았던 적, 빨리 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을 떠올렸어요. 지우는 깨달았어요. 큰 사고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긴 작은 습관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헬멧 하나, 멈춤 한 번, 기다리는 몇 초, 손잡이를 잡는 손, 무리하지 않는 마음 같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도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좀 달라져야겠어. 지우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부터 말고 지금부터. 안전은 멀리 있는 어려운 규칙이 아니라 매일 그 길 위에서 내가 고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라는 것을 둘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